우리는 모두 어떤 모습을 하고 살아간다. 말투, 표정, 태도, 그리고 역할까지. 가정에서는 좋은 부모, 직장에서는 믿을 만한 사람, 사회에서는 불편하지 않은 존재. 그 모습들은 누군가 강요하지 않아도 스스로 만들어낸 것들이다. 살아남기 위해, 사랑받기 위해, 필요해서 만들어낸 얼굴들. 칼 융은 그것을 페르소나라고 불렀다. 원래는 고대 그리스 극장에서 배우들이 쓰던 가면을 뜻한다. 심리학에서의 페르소나는 사회 속에서의 나다. 융은 말했다. 문제는 가면이 필요 없을 때조차 계속 그것을 쓰고 있을 때 생긴다. 처음엔 필요해서 썼지만 어느 순간 그게 익숙해지고 그게 내가 되어버릴 때 우리는 진짜 나를 잃는다. 어떤 날 누구와도 대화하고 싶지 않을 때, 괜찮다는 말이 입에만 맴돌 때, 자기 자신조차 어색하게 느껴질 때 마음은 조용히 묻는다. 이게 정말 나인가? 그 질문이 시작되는 순간 당신의 내면은 깨어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융은 말한다. 가면을 벗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그 시작은 조용하다. 거창한 선언도 없고 누가 박수 쳐주는 일도 없다. 하지만 삶의 방향은 분명히 달라진다. 이전에는 해야만 하는 일이 삶을 끌고 갔다면 이제는 하고 싶은 일이 마음을 이끈다. 내가 무슨 말을 해야 할지보다 무엇을 느끼고 있는지가 중요해지고 사람들과의 관계도 맺는 방식이 달라진다. 가면을 벗는다는 건 사람을 거부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진실하게 사람과 연결되는 길이다. 괜찮은 척 대신 사실은 좀 힘들어요 라고 말할 수 있고 나답지 않은 자리에서 조용히 물러날 수 있는 용기가 생긴다. 융은 이 과정을 개성화라고 불렀다. 나를 이루는 여러 조각들을 억지로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씩 바라보고 인정하면서 진짜 자기 셀프로 다가가는 여정. 그 여정은 누구에게나 있다. 하지만 모두가 그 길을 가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가면은 익숙하고 진짜 나는 낯설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걷기 시작한 사람만이 이전과는 다른 삶의 깊이를 알게 된다. 그 깊이는 숫자로 설명되지 않는다. 더 많이 벌었는가, 더 높이 올라갔는가, 얼마나 오래 견뎠는가로는 측정할 수 없는 어떤 감각이다. 그것은 하루의 끝에 혼자 남았을 때 내가 나를 안심시킬 수 있는 힘이고 무언가를 잃었을 때에도 자기 자신을 잃지 않는 중심이다. 가면을 벗는다는 건 이 중심을 회복하는 일이다. 바깥의 시선이 아닌 내면의 목소리에 따르는 것. 그리고 그 목소리는 늘 내 안에 있었다. 다만 오랜 시간 이건 말하면 안 돼. 이렇게 느끼면 안 돼. 이런 나를 누가 받아줄까? 하는 생각들로 덮여 있었을 뿐이다. 융은 말했다. 인간은 오직 자신이 되는 것을 통해서만 자유로워질 수 있다. 가면은 우리를 보호하지만 동시에 우리를 가두기도 한다. 이제는 나를 위해 선택해야 한다. 편안한 거짓과 불편한 진실 사이에서 불편하더라도 진실을 선택할 수 있을 때 그 사람은 자신과 화해할 수 있다. 그리고 그 화해는 삶 전체를 부드럽게 만든다. 관계가 조금씩 편해지고 말이 적어도 깊고 홀로 있어도 외롭지 않다. 외로움은 타인이 없어서가 아니라 내가 내 안에 없을 때 찾아온다. 가면을 쓰고 있을 땐 자기 자신과도 멀어진다. 그래서 사람들 사이에 있어도 텅 빈 기분이 드는 것이다. 그런데 가면을 벗으면 내면에 나와 연결된다. 그 연결은 늘 옆에 누군가 있어야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에게 진실해질수록 더 단단해진다. 그 단단함은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존중을 받게 만든다. 억지로 어울리지 않아도 마음이 통하는 사람과 만나게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자기 자신을 이해하기 시작하면 타인에 대한 시선도 바뀐다. 사람들의 표면만 보던 눈이 그 이면을 바라보게 되고 말보다 마음에 귀 기울일 수 있게 된다. 이전에는 타인의 시선을 조심했지만 이제는 나의 시선으로 나와 세상을 바라본다. 그 순간부터 삶은 조금씩 정리되기 시작한다. 불필요한 관계가 자연스럽게 멀어지고 해야만 했던 일 대신 의미 있는 일에 마음이 향하게 된다. 그리고 어느 날 문득 깨닫는다. 삶이 더 간결해졌지만 조금도 부족하지 않다는 걸. 그것이 바로 자기로 살아간다는 뜻이다. 자기로 살아간다는 건 이기적인 삶과는 다르다. 오히려 더 정직하고 더 조용한 책임을 동반한다. 왜냐하면 그 순간부터 타인의 기대가 아니라 자신의 신념이 삶의 기준이 되기 때문이다. 그래서 자기를 찾은 사람은
함부로 살지 않는다. 겉으로 보기엔 평범하고 조용해도 그 안에는 깊은 질서가 있다. 융은 말했다. 자기는 삶의 중심이며 인간이 본래 가야 할 방향이다. 하지만 이 중심으로 돌아가는 길은 종종 외로움과 불안을 동반한다. 가면을 벗고 나면 당분간은 맨 얼굴로 세상 앞에 서야 하기 때문이다. 그건 불안한 일이다. 그러나 동시에 그 누구보다 자유로워지는 시작이기도 하다. 가면은 안전하지만 자기는 자유롭다. 그리고 진짜 삶은 그 자유 안에서 피어난다. 자기를 회복한 사람은 더 이상 남의 인생을 살지 않는다. 비교에 흔들리지 않고 관계에 휘둘리지 않으며 자신에게 솔직해진다. 그리고 그런 삶은 결국 주변 사람에게도 안정과 평온을 전하게 된다. 스스로에게 정직한 사람은 타인에게도 더 깊은 이해를 보낼 수 있기 때문이다. 이해는 판단보다 느리다. 그래서 가면을 쓰고 있을 때는 쉽게 판단하고 쉽게 상처받는다. 그러나 자기를 회복한 사람은 느긋하게 듣고 한 번 더 생각하고 쉽게 상처받지 않는다. 그건 무감각해서가 아니라 중심이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다. 가면은 흔들린다. 누군가의 말 한마디, 예상치 못한 상황 하나에도 흔들리고 부서진다. 하지만 자기로 사는 삶은 상황이 바뀌어도 자신을 잃지 않는다. 융은 그것을 통합이라 불렀다. 의식과 무의식, 과거와 현재, 사회적 자아와 내면의 자아가 하나로 연결되어 있을 때 사람은 더 이상 두 갈래로 찢기지 않는다. 그때부터 삶은 단순하지만 깊어진다. 보여주기 위한 삶이 아니라 살아내는 삶이 된다. 그 변화는 겉에서 보기엔 작고 소박할지 모른다. 하지만 그 안에는 거짓 없이 연결된 자아가 있다. 그리고 그 자아는 고요하게 말한다. 나는 지금 나로 살고 있다. 그 한 문장이 주는 울림은 크다. 짧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질문과 갈등, 두려움과 선택이 녹아있다. 나로 살고 있다는 말은 스스로에게 내린 조용한 승인의 말이자 오랜 시간 돌아 도착한 내면의 진실이다. 우리는 자주 물음을 던진다. 지금 이 길이 맞을까? 나는 왜 이토록 지쳤을까? 언제쯤 진짜 나로 살 수 있을까? 그 질문은 혼란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융은 그것이야말로 진짜 변화가 시작되는 징조라고 말했다. 내면이 질문을 품는 순간 그 사람은 이미 자기 자신에게 돌아가고 있는 중이다. 가면은 정답을 말한다. 정해진 말, 정해진 미소, 정해진 자세. 하지만 자기는 묻고 멈추고 가끔은 틀린다. 그러나 그 모든 과정이 살아있다는 감각으로 이어진다. 융은 말했다.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 인간의 과제다. 이 문장은 가면을 벗은 사람에게 깊은 위로가 된다. 더 잘해야만 사랑받을 수 있다는 믿음, 실수하지 않아야 인정받을 수 있다는 강박. 그 모든 압박에서 조금씩 벗어날 수 있기 때문이다. 벗어난다는 건 도망치는 게 아니다. 오히려 더 깊이 들어가는 일이다. 남들이 만들어준 기준에서 벗어나 이제는 내 안의 기준을 만나는 것. 그 기준은 성취가 아니라 진실이다.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고 타인의 기준이 아니라 내면의 정직함이다. 자기를 회복한 사람은 결정이 단순해진다. 더 복잡한 해석보다 더 솔직한 감정을 믿기 때문이다. 그래서 어떤 길을 갈지, 어떤 사람을 곁에 둘지, 어떤 일에 마음을 쏟을지도 점점 분명해진다. 삶은 더 조용해지지만 그 조용함 속에 중심이 생긴다. 그리고 문득 예전의 자신을 떠올릴 수 있다. 불안해서 웃던 얼굴, 지쳐서도 괜찮다고 말하던 말투, 자기를 잊은 채 살아가던 시간들. 그 모든 순간이 안쓰럽지만 동시에 고맙게 느껴진다. 왜냐하면 그 모든 시간이 있었기에 지금의 나가 이 자리에 있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칼융은 말했다. 가면을 벗는 순간 인생은 다시 시작된다. 이 말은 선언이 아니라 조용한 고백이다. 그리고 새로운 삶의 방식에 대한 초대다. 지금 그 초대에 당신은 어떻게 답하고 있는가?